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전북 경선에서 54.5%를 득표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16%포인트 차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광주 전남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 전 대표의 연승을 허락하지 않아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는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익산 제2산단에 있는 두산퓨얼셀이 생산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가 국내에서 첫 수출합니다. 중국 포산시 난하이 지역에 440kW 수소연료전지 4대를 분산형으로 설치해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익산이 수소연료전지 생산체계 고리로 부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실무검토단이 오늘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군산 현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실무검토단은 시민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와 예술 현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비문화도시 지정 여부는 오는 12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2,383명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83명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네 번째로 많은 숫자이고 일요일 기준으로는 최다 확진자 수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356명, 해외 유입 27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 2,456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7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전주 27명, 남원 12명, 군산 9명, 익산 5명 등입니다. 전주에서는 주간보호센터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고 남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 2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마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익산 시민 27만 9천여 명 가운데 13만 8천여 명이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1차와 2차 접종의 간격을 줄일 수 있어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거쳐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 만 12살에서 17살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또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 계획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277만여 명과 임신부에 대해 자율접종을 권유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적극 접종할 것을 당부했고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인 임신부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고위험군을 위한 추가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나 종사자 중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북 경선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승리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광주 전남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전북에서 연승을 노렸지만 38.4%를 득표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북 경제 살리기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인 걸로 풀이됩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전북 순회 경선. 민주당 경선 후보 5명은 오후 3시부터 합동 연설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합해서 적반하장으로 연일 가짜뉴스 남발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들에게 이재명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파헤쳐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개발 비리도 잇따라 터져나옵니다. 역시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소신과 경쟁력을 내세우며 저에게는 정부 표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개혁은 민주당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개혁 대 개혁의 경쟁으로 개혁의 외연을 넓히고 개혁의 의지를 더 충만하게 채우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추미애의 깃발 사회 대개혁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진정한 국민 통합입니다. 야당은 뭉치고 있는데 우리는 분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큰 승리를 위해서 작은 갈등, 사소한 감정, 대립하고 분열했던 과거 훌훌 털어버리고요.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수도권의 주택과 아파트를 수백만 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몰리고 집값은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 표심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지사는 유효 투표수 76,191표 중 22,276표를 얻어 과반을 넘긴 54.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5,715표를 얻어 득표율 34.4%로 2위에 그쳤습니다. 이 지사가 전북 경선에서 승리한 것은 자동차와 조선산업 부활, 금융특화도시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경제 살리기 공약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에도 전북 경선을 이긴 만큼 결선 투표 없이 대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압도적 경선 승리만이 불필요한 균열과 전력 손실을 받습니다. 강철보다 단단한 원팀으로 본선 승리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3일 2차 슈퍼위크와 수도권 경선 등이 남아있는 만큼 진정성으로 다가가 유권자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양극화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양극화 불평등에 이기기 위해 무슨 정책이든 쓰겠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북 경선을 끝으로 김두관 의원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민주당 대선 주자는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을 접고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외치고 있지만 아직 저희 생각과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은 다음 달 1일 제주와 2일 부산, 울산, 경남을 거쳐 3일부터는 인천 등 수도권에서 치러집니다. KCN 추정입니다. 군산 대하역에서 충남보령 웅천역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구간 39.9km가 복선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1,498억 원이 투입되는 복선화 사업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장항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왔습니다.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1조 32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남 서천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3시간 10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됩니다. 군산 강소기업 기술이전 사업화에 15곳이 선정돼 기업당 2억 원이 지원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술이전 사업화 후보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소 기업형 4곳과 기술 이전형 11곳 등입니다. 이들 기업은 기술 이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1년간 기업당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R&D를 추진하게 됩니다. 349억 원 규모의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내일 개찰이 이뤄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발주가 진행되며 종합평가 낙찰제가 적용됩니다. 종합평가 낙찰제는 추정 가격 300억 원 이상일 때 입찰 가격과 기술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익산시 신청사는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며 적격 업체가 정해지면 다음 달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익산 금마축구공원의 제3구장이 조성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등 25억 원을 들여 제3구장을 만들게 됩니다. 실시 설계를 마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게 되며 1, 2 축구장과 함께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오늘 익산 제2산단 생산 공장에서 수소 연료전지 첫 해외 수출을 기념하는 출하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된 발전용 연료전지가 해외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포산시 나나이 지역에 440kW 수소연료전지 4대를 분산형으로 설치해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두산퓨얼셀 익산공장. 27일 두산퓨얼셀 유수경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 신원식 전북 정무부지사, 정원율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형 수소연료전지 국내 최초 해외 수출을 기념하는 출하식이 진행됐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소 경제는 이러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수소 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산업 구축을 노력을 동정적으로. 첫 수출일은 다음 달 4일로 중국 포산시 나나이 지역에 1,300만 달러, 한화 약 153억 원 규모의 440kW 연료전지 4대를 설치해 400가구의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하고 장기 유지 보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중국의 연료전지 설치, 시운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중국 연료전지 시장의 발전과 공급 확대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수출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용 전력 변환 장치 PCS를 공동 개발한 데스틴 파워 등 다양한 국내 협력업체 제품도 함께 수출해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17년 국내 공장을 준공한 이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데스틴 파워, 하이에어 코리아, JNL텍스 같은 국내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 수출의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고. 한편 두산퓨얼셀은 두산그룹이 전지 사업을 선도해온 미국의 CEP사와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사업체인 퓨얼셀 파워를 인수합병하면서 새롭게 출범하게 된 회사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하면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프롬바이오가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프롬바이오는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공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48점 대 2대 1을 기록했으며 청약 증거금 2,604억 6천여만 원을 확보해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프롬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1,080억 원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자금을 4년간 맡아 관리할 교육금고에 농협은행이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농협은행을 교육금고 우선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의위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낸 신청 제안서를 토대로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등 6개 항목을 따져 869점 8점 받은 농협은행을 교육금고 우선 지정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 9천억 원대 교육특별회계 소관 현금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 수납, 여유자금 예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카드 사용 증가액에 따라 월 최대 10만 원을 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카드 캐시백은 신청자가 신용 체크카드를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3%를 넘는 사용액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에서 쓴 돈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은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영업점 등에서 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진행되며 이후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다음 달 5일 새만금 개발청을 시작으로 8일에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또 12일에는 도교육청, 13일은 국민연금공단, 14일에는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새만금 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도시 공모를 신청한 지 2달 만에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했는데요. 문체부 실무검토단이 오늘 군산 현장 평가를 진행해 시민 주도로 이뤄지는 문화와 예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비 문화도시 지정 여부는 오는 12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나운동의 한 꽃집. 3-4명의 가정주부들이 모여 수채화를 그립니다. 군산 시민 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동네문화 카페의 현장입니다. 농민들의 땀방울이 담긴 소박한 힐링센터와 달동네의 추억을 담은 말랭이 마을이 시민들의 품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 집안에 답답하고 외출도 못하고 하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이게 그림도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안전한 느낌도 들고. 군산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산이 문화도시로 성큼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지난 6월 문체부에 낸 공모 신청에서 전국 지자체 49곳 가운데 1차 평가에서 30곳에 포함됐습니다. 현장 평가가 끝나면 최종 발표회를 거친 이후 오는 12월 문화도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에서 탈락한 이후 올해가 2번째 도전입니다. 군산은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내년 1년 동안 예비 사업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통해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되는데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내년 1년간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로 지정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총 200억 원으로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3차 공모에서 원도심 회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 지역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4차 도전은 문화 공유를 통해 핵심 관광지부터 골목 책방 등 지역 곳곳을 주민 주도로 담아냈습니다. 서로 어떤 감정적 교감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또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형식을 통해서 각각의 시민들이 연대하고 그 경험을 나누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화해, 화목, 보살핌, 돌봄 이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문화 도시로 만들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도시, 군산시의 지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법규 위반 사건 25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범칙금은 7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무면허 운전이 19건입니다. 군산의 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40분쯤 비흥도동의 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30대가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공장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장 건물 안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지에 사용하는 금속 폐기물 분쇄 작업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데이트 폭력이 한 달 평균 4-5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례는 모두 3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피해 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대법원에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대법원에 전주 가정법원 설치 등을 담은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완주군 법원 설치도 같이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의회에서는 가정법원이 없는 도민들이 사법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도내 중증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사업비 4억 4,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중증 장애인 886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720시간인 돌봄 지원 시간을 840시간까지 늘립니다.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출산 기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출생아는 8,165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9%가 줄었습니다. 도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91명까지 줄었습니다.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반려식물이 저소득 홀몸 노인의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노인 108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키우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에게 도움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85명, 79%는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 등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상자 69%는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군산의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군산시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군산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모두 21대로 지난해 5월 설치됐지만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인수검사가 1년가량 늦어지면서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를 넘기면 과태료는 속도에 따라 7만 원부터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익산시가 전북 장애인체전에 필요한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원일 익산시장과 자원봉사단체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에는 익산문화사랑봉사단, 원불교 중앙교구 봉공회 등 16곳 자원봉사단에서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전북 장애인체전에서 선수단 안내와 경기 운영 보조, 선수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일동 통장협의회가 관내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직접 준비한 떡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익산 동산동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내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 60세대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더글라스 아이 안경원이 관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쌀과 라면 등 먹거리들로 구성된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9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